자, 수원 3차, 4차 방정식, 3차 고차 방정식이죠. 이 부분들의 대표 유형 문제 하나씩 찍어보도록 할게요.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652번 보도록 합시다. 652번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에 가장 큰 거를 갖다가 알파, 가장 작은 거를 갖다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3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해? 다 몽땅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네요. 그죠? 3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 가장 작은 근을 파악하려면 어쨌든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3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첫 번째 인수정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야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조립제 곱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 4, 그 다음 0, 이렇게 0이 아니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3, 2, 1, 0이니까 뭐 대충 뭐 넣어볼까요? 뭐 1 넣으면 다 나오겠네요. 다 다음에 1, 0 나올 테니까 1, 1,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4, 0 이렇게 나오겠죠. 한마디로 이 식은 갖다가 뭘 한다? 그렇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서 얘를 또 몫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x는 1 또는 얼마? 그렇지.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돼버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3개 나오겠네요. 그때 가장 큰 거를 갖다 알파라고 했으니까 큰 건 알파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베타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때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하게 돼서 답은 뭐가 나올까? 4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656번 보도록 할게요. 656번을 보게 되면요. 다음 중 방정식 이것의 근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656번입니다. 656번. 자, 이것의 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치밀어 오릅니까? 치환이죠, 치환.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뭐라고 잡자? t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t에 대한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2는 0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되죠? t 플러스 4, 그 다음 t 마이너스 3은 0 나오게 돼서 t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또는 t 값은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하셔야죠. t 값이 마이너스 4 또는 3이 나왔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미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환원을 해버리면 되겠죠. 여기 해버리도록 합시다. 환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은 0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여기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해가 얼마 나와요? 여기서는 해가 얼마 나옵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는 얼마 나옵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x는 얼마 나와? 그렇지. b' 공식 짝수 공식 써버리면은 a분의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3 루트 3 i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루트 3 i 됐어요? 그러면 근 4개 어떻게 다 찾았네요. 4차 방정식 맞잖아. 여기서 4차 나오니까 근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안에서 찾아야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요 녀석이랑 그 다음 뭐가 답이에요? 5번밖에 없네. 답은 얼마? 5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 다음 밑에 658번 보도록 합시다. 658번 보게 되면은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수를 자,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면 일단 인수 정리하기 전에 그렇지. 내용을 딱 보니까 4차, 2차, 3수죠? 그럼 이거 보기 2차식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치환부터 해줘야 되겠지? x의 제곱을 t라고 잡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에 대한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얼마 나온다? 0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t 플러스 4, 그 다음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는 0이고요. 자, 돌려보도록 합시다요. x의 환원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은 0 나오겠다. 자, 여기 인수분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완벽하게 다 했네요. 실근의 곱이라 그랬죠? 절대 못 보면 큰일 나지. 그 실근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 허근이 나오죠.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죠. 허근의 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봐야 되겠지만 실근의 곱이니까 여기서 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이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 갔어요? 여기서의 곱은 얼마가 나옵니까? 두 허근의 곱은요? 뭐 볼 거 있습니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갖다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4가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실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660번 보도록 합시다. 660번. 자, 여기서 또 뭐 실근의 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실근의 합. 자, 근데 몇 차 방정식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 긴장들 바짝 하셔야 되는데, 어머, 얘는 어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아니네요. 그럼 얘 근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고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인수 정리 해보도록 합시다. 1, 5, 6, 5, 1 이렇게 나오겠네요. 항상 쉽게 맞죠? 자, 그러면 얘 다 양수지. 그럼 1 넣어서는 안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다음에 2.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안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도 아니네요. 제대로 한 거 맞죠? 제대로 한 거 맞는데 안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닌 거네. 그럼 살짝 지워줘 버리고. 마이너스 1 말고 그럼 뭐 한번 해볼까? 2도 안 되겠죠. 다 양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은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0이 되겠죠. 이거 다 안 되네. 쌤 지금 바보짓 하고 있죠? 미안합니다. 이게 상반 반정식이네. 제대로 못 봤어요, 선생님들.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렇지, 상반 반정식이래.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x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 웃음으로 때우고 있는 중입니다. x제곱 나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6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다. 얘랑 묶고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다. 얘랑 묶으면 되겠다. 맞아요? 그럼 얘랑 묶으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5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가 돼? 얼마가 되는 거 아니라?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6은 0 나오겠다. 치환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뭘 치환해줘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얘 얼마 나옵니까? t를 전체 제곱한 거에다가 곱을 해주면 되겠죠? 기억나지? 그 다음 플러스 어떻게 돼요? 5t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5t 계산해주면 플러스 4는 0 나오겠네요. 인수분해 되네요. t 플러스 1, t 플러스 4.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환원을 해줘야 되겠죠? 환원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는 0이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이때 두 실근의 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판별식 D 때려봅시다. 판별식 D 때려보면 어떤 느낌이 나오느냐. 판별식 D는 실근을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의 실근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요? B 2분의 뭐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는 합은 나오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얘는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식은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식은 4분의 d를 쓰면 되겠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렇지, 실근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실근의 뭐야? 합이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 봤을 때 두 실근의 합은 그렇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다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창피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 자, 상반 반정식 661번은 전략만 세우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 유형을 안 보고 땡짜로 놓게 보면 헷갈린단 말이지. 일단 보세요. 4차 방정식이다. 4차 방정식이니까 꼭 2차식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4차, 2차, 3차는 아니죠. 그쵸? 그러면 인수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상반 반정식이라는 걸 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인수 정리하기 전에 그렇지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색깔뿐만이 혹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같은지를 봐야죠. 그냥 같죠? 그럼 상반 반정식. 그럼 인수 정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x제곱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좀 빨리 해볼게요. 이거를 t라고 갖다가 치환을 해버리면 얘랑 묶어버리면 그렇지, 얘랑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자꾸 왜 이렇게 지워지지 이게?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얘랑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t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은 0 나오고, 그럼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나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인수분해가 그렇지 되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환원해 준 상태에서 x제곱을 다 둘 다 곱한다고 가정해봐요. 환원부터 해줄게요. 환원하면 어떻게 돼? 환원하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맞아? 3이네. 3.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양변에 x제곱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한 실근을 갖다가 실근 이런 거 못 보면 큰일 난다니까. 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판별식 d가 어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어떻게? 그렇지, 여기서 실근을 가는데 여기서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실근을 갖지 않죠? 여기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봤을 때 이 실근의 알파,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x에다 알파를 넣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이 될 건데, 이것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가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그렇지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전략만서 올라가면 답을 구해버리네요. 보도록 하시고요. 상반 반정식. 그 다음 662번 보도록 할게요. 662번. 662번 같은 경우에서는 3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를 바로 접해봤을 때 유형 보고 접하지 말고 바로바로 봐. 이것은 3차 방정식이죠. 유형을 보면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가 전략이 세워져 버린다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전략을 세워야지 위에 있는 내용 혹은 유형별 제목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전략을 세우거나 문제 풀이 방법을 익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생짜로 놓고 봐야지. 학교 시험 문제에 유형이라는 게 써있어? 안 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전략을 파악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습관이 되면. 생짜로 놓고선 딱 가려놓고 아니면 눈 시선 두지 말고 딱 문제만 바라보고 얘는 어떻게 푸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어쨌든 한 근이 1이라고 나왔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얘는 어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이 딱 주어졌는데 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 전에 알파 베타를 구해서 더해야 되는데 맞죠?
맞아요?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근을 다 구하려고 했더니만 이 K 값이 지금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짜증이 나니까 이 K 값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럼 K 값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K 값 구하기 위해서 한근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하자고. 넣으면 K 값 나온다는 거 눈치 깠어야지. 자, 한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K 플러스 1 갖다 넣었으니까 K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계산하니까 2K 나올 것이고요. 없어지겠네요. 플러스 2만 나물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K 값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식을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워봐요. 그럼 어떻게 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왔다. 그때 나머지 두 분이 알파, 베타. 한 근은 1, 나머지 두 분이 알파, 베타. 두 분의 합.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뭐 넣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세요.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계수의 관계는 뭡니까? 세 근의 합 1 플러스 한 근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지. 나머지 두 분은 알파하고 베타니까 이 세 근의 합은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A분의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분의 그럼 답은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온다. 2분의 1? 아니지.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나와? 뭐야?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만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내일 갖다 어떻게 이해하면 시켜줘야 되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나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몇 번이니? 665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도 B제곱 난이도가, B 플러스 난이도가 없네요. 665번 보도록 할게요. 665번.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의 근이 모두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K값의 범위다라고 얘기했어요. 3차 방정식의 근 3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의 근이 모두 실수가 나오려면 쌤 모두 실수라 그랬으니까 판별식 D요. 근데 판별식 D는 어떻게? 근해공식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거죠. 근해공식은 또 뭐예요? 2차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인수분해를 해줘서 1차 곱하기 어떻게? 2차는 0이다. 라는 형태로 봤을 때 얘가 뭐가 나오면 됩니까? 모두 실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실근 나오고 얘도 뭐가 나오면 돼요? 실근이 나오면 되는 거죠. 얘를 실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그만 판단이 되죠. 눈으로만 딱 봐도 판단될 건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은 판별식 여기서 판별식 D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실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국 만든다 다른 걸 만든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뭘 하는 게 목적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1차와 2차로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 하시면 됩니까?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얘를 어떻게 얘의 인수를 찾는 거니까 조립제법 이용하시면 되겠죠. 조립제법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문자 나와있다고 쫄 필요가 없다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가 해볼게요. 1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나왔네요. 그 다음 K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K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3, 2, 1, 0. 4개 맞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 1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되든 안 되든 1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그럼 마이너스 2를 갖다 넣어버리니까 둘이 더하면 K 마이너스 6이 나오겠다. 곱한다고 K 마이너스 6 한다고 0이 나오진 않죠. 그럼 1은 실패. 안 되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실패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 말고 어떻게? 순서대로 넣어보라고 했죠, 선생님이? 1 말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4죠? 그럼 둘이 더하면 K 남고, 그리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K, 다음 0. 되네.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x 플러스 1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갑니까? 그때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 실근을 갖는 것은 확보이지. x는 마이너스 1. 얘가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얘의 뭐만 따지면 돼요. 판별식 d만 따지면 되는 거지. 짝수니까 어떻게 4분의 d를 갖다 따져보면 4분의 d를 갖다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값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답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나온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얘가 실근을 갖는다? 근이 뭐지? 실수다? 실근을 갖는다. 아, 그러면 어떻게 판별식 d를 써먹을 수 있으려면 1차와 2차의 곱을 인수분해해야 되겠다? 1차와 2차의 인수분해, 즉 1차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겠다. 조립제법을 할 때도 어떻게 문자 나온다고 쫄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668번입니다. 668번. 자, 4차 방정식이 있대요.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해줬었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라고 해서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 4차 방정식이 근을 갖다 구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4차, 2차 상수 복 2차식이구나. 그럼 어떻게? 그렇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m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풀었을 때 t는 별표 또는 t는 또는 t는 얼마? 별표. 그 다음에 t는 얼마? 동글뱅이. 이라고 나올 건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시죠? 그때 서로 다른 내실근에 대한 해석 보세요. t가 뭡니까? x제곱이지. x제곱의 별표가 나오고요. x제곱이 0이 나오는 거죠. 0이 아니라 동글뱅이 하니까 0이로 헷갈리네. 이걸 세모로 좀 바꿔볼게요. 세모. x제곱이 별표 나오고 x제곱이 세모가라는 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별표가 나올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세모가 나올 건데 이것의 근이 4개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이해 가시죠? 이 별표와 세모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별표와 세모는 모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양수해야 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 가요? 만약에 문제가 서로 다른 내 허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A하고 이거 별표하고 세모는 뭐가 돼? 모두 음수가 될 수 있겠지. 모두 음수가 돼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만약에 실근도 아니고 허근도 아니고 두 개는 허근이고요. 두 개는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별표 또는 세모 하나가 음수고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될까? 나머지 하나가 양수가 돼요.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돼요.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된다면 음수가 된 거니까 허근을 갖고 양수가 된 거니까 실근을 갖겠지. x제곱이 음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니 양수가 되고 음수가 돼도 상관없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두 근의 부호가 별표와 세모가 어떻게 두 부호가 다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 양수, 음수, 두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거는 근의 그 범위를 갖다 찾으라는 문제가 될 거고요. 별표와 세모는요, x한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근의 모양이지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요.
즉 이 방정식의 해가 별표와 세모가 나온다는 것이니까 이것의 해의 범위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양수냐 음수냐 부호가 다르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렇다는 것은 우선 일단 서로 다른 내실근, 이 문제 풀어보게 되면요,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는 건 별표와 세모가 모두 양수가 나와야 x제곱은 별표, x제곱은 세모라고 했을 때 둘 다 실근이 나오겠죠. 네 개 전부 다. 그러면 모두 어떻게? 부호가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모두 부호가 같은데 그것이 뭘로 같다? 그렇지, 양수로 같구나. 그럼 두 군의 부호가 모두 양수가 나오려면 일단 판별식 D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0보다 커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없어도 되겠네요. 됐어요? 첫 번째 이거 따져보면 되고, 두 번째는 못 따져보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는 못 따지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어떻게?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따지라는 얘기지. 이 문제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얘 판별식 D 한번 따져봅시다. 뭐의 판별식 D? 얘의 판별식 D. 맞습니까? 얘의 판별식 D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돼요? B'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되겠죠? 4분의 D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4분의 D를 갖다 이용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이것이 어떻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M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보면 M만 넘어가게 되면 M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그 다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4지. 4는 0보다 큰 거 맞으니까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죠.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n-3이죠. n-3이 두 분이 모두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고, m 값은 뭐보다 크다? 3보다 커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 갔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정수 m의 개수를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정수 m의 개수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계산 좀 잘못했네요. 4 마이너스 m 들어갔고 여기 플러스 7이네. 7 소리. 그럼 얘랑 갖다가 둘이 연립해봐야 되겠죠? 그럼 연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연립해봤으면은 m 값은 어떻게 해요? 7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라는 것이 나오니까 m 값은 몇 개가 나온다? 4, 5, 6이라는 3개가 나온다. 무슨 말 하는지 얘가? 669번도 풀어줄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리만 잠깐 해볼게요. 정리만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4차, 2차 상수다. 독 2차식의 인수분해다. 그를 찾아야 되니까 t는 x제곱이라고 놓고, 이러한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얘의 해가 별표, 세모라고 가정해 봤을 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가게 되면, 그렇지, 별표와 세모는 모두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한다. 왜? t가 x제곱이라고 해놓고 해석해 봤을 때 x제곱은 별표, x제곱은 세모인데 별표와 세모가 음수라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4개 전부 다 화근이 나올 것이고, 별표와 세모가 양수가 나온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어떻게 양수가 들어가니까 실근 4개를 가질 것이고, 별표나 세모 둘 중에 하나가 음수 또는 양수라면 2개는 허근을 갖고 2개는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 뭘 파악하셔라? 이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부호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669번 보도록 할게요. 669번을 보시면요, 4차 방정식 x의 4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에 대한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5는 0이래.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다른 두 실근,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하셔야 되죠. 4차, 2차 상수의 독 2차식에 대한 어떻게 해? 4차 방정식이니까 x의 제곱을 t라고 놓고요. t에 대한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에 대한 t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겠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별표와
2차원형식의 해가 별표와 세모인데 한 개는 두 실근을 갖고 한 개는 두 허근을 가지려면 똑같이 해줄까? t가 어떻게 별표를 갖고 t가 세모를 가지니까 다음부터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 얘는 x의 제곱이 별표고 x의 제곱이 세모라는 말이기도 하다. 환원을 해준다면 두 개는 실근을 갖고 두 개는 허근을 간다 했으니까 그렇지 별표 또는 세모는 둘 중에 하나가 뭐야? 양수 또는 음수가 될 수 있겠구나. 부호가 뭐한다? 부호가 다르구나. 부호가 다르구나 라는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해가 서로 다르다니까. 부호가 다른 부분은 선생님이 뭐만 따지면 된다 그랬어요. 부호가 다른 부분은 그렇지 곱만 따지면 된다 그랬지. 왜? 얘 판별식 D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죠? 두 군의 합은 어떻게?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럼 알파, 베타 얘는 무조건이고 기억나려나 모르겠다. 근의 분리 분분이 한판 축이었지 한판 축까지 깔리면 안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다? 뭔지 모르고 알파 베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두 분의 곱, 즉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가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2k가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k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커야 한다 라고 하는 거지. 이때 마이너스 2분의 5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5니까요 마이너스 2.5보다 큰 최대의 정수. 바꾸면 최대의 정수. 스탑 잠깐만요. 이게 뭐 실수했나요? 왜 마이너스라고 썼죠? 플러스구나. 미안하다. 플러스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2.5보다 큰 최대의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나올까요? 2.5보다 정수 최대의 값이네. 미안합니다. 정수 최대의 값. 전 계산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요. 이거 아까 이거 플러스였어요. 문제 잘못 썼어요. 2k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 넘어가 버리니까 k 값은 어떻게? k 값은 그렇지. 부호가 됩니다. k 값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플러스. 그럼 k 값은 2분의 5보다 작다. 2.5보다 작은 거니까요. 2.5보다 작으면서 최대값, 정수 최대값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활용 부분인데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669번. 자, 활용 부분입니다. 활용 부분은 식만 세우면 되죠. 식만 세워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어떤 정육면체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갖다가 1cm씩, 그 다음에 2cm씩 가끔 늘렸대. 높이는 2분의 1이 되도록 줄였대요. 그림 없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접근해도 좋은데 너무 그림만 잡고 그리는 건 좋지 않아요. 원래 정육면체가 이딴 식으로 있는 거고요. 여기 한 변 길이는 얼마가 된다? 여기 x가 된다.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직육면체로 변해버린 거지. 어떻게 직육면체로 변했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됐어요? 각각 가로 세로를 1cm, 2cm 들였으니까 여기가 가로. 여기가 가로, 세로는 어떻게? x 플러스 2cm 늘린 거죠? 높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x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여기 부분 해석하도록 합시다.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활용 문제 나올 때마다 부피가 만들었더니 그 부피가 만든 부피가 얘가 처음 정육면체 2분의 3이 되었대. 얘의 부피가 즉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x 이 부피가 등호 처리 얘의 얼마가 됐다? 그렇지. x 세제곱에 얼마가 되었다? 2분의 3 이렇게씩 세워야죠. 자 그럼 양변에 2분의 2분의 1 갖다 곱해주면 등호 없어져 버릴 것이고요. 됐습니까? 여기 갖다 싹 다 정리하면 x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 여기 3x 제곱이니까 요거 이렇게 2x 제곱만 남고요. 그래 정리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2만 날려주고요.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요거 정리하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인데 이거 이 정도 암산해야 돼요. 그럼 어디 x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는 3x의 세제곱 맞아요? 그러면 우변으로 싹 다 이항시켜버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라는 것이 나올 거고요. x를 인수분해 가능하죠. x를 인수분해 해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나올 것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안 보이네. 여기다 써줄게요. 그러면 x 곱하기,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 2, 여기 2, 그 다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2x 플러스 1. 네, 여기 어떻게 됩니까? 아, 나 진짜. 여기는 어떻게,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x의 값은 얼마입니까?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나오겠는데, x는 어떻게? 정육면체 한 변 길이니까 양수해야 되죠? 답은 몇 cm? 2cm 이렇게 나오겠다. 식만 써버리면 돼요. 식만 써버리면. 아시겠죠? 672번은 선생님 문제에다가 x치라고 했었는데, 67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가볍게 그냥 10만 알려줄게요. 10만. 원 부분이고 3학년 원을 배워야지만 나오는데, 원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p부터 b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2x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2루트 6x인데, 이 그림은요, 중학교 3학년을 이제 원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뭐냐? 선분 PB 곱하기 선분 PC는요, 선분 PA의 제곱과 같다. 얘 곱하기 얘는요, 얘 곱하기 얘랑 같다 라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돼요. 닮음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자, 그럼 PB 길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지,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곱하기 x의 제곱, 얘랑 어떻게 둘이 더하면 플러스 x 플러스 4, PA의 제곱 2루트 6 x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걸 갖다 풀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나오겠습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시라니까. 식만 얘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야. 됐어요? 이거 4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전기가 아니라 치환이죠. 치환. 무슨 말인지 가죠? 그 다음에 673번 보도록 합시다. 673번. 673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구해보도록 합시다.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이 얼마냐? 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걸 떠올려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가세요? 자, 그렇다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세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음각에서의 관계 볼 줄 알아야죠? 둘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얼마? 10 나오니까 답은 14. 이거 얘들아, 공식 안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되는 거.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식은 내가 알려줬으니까 선생님 적어놨을 거라 생각합니다. 677번 보도록 할게요. 677번 B 플러스 난이도네요. 자, B 플러스 난이도를 보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 B 플러스 난이도는 얘들아,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뒷부분에 있는 리뷰 문제에서 B 플러스 난이도 한 번에 갈게요. 왜 대표형만 할게요. 그게 낫겠네. 애들 번호 찾아보기도 쉽고. B 플러스 난이도는 한 번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678번 3차 방정식, 세근의 B가 1대2 대 3. 야, 이거 보는 순간 야씨 초딩도 아니고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지. 한 근은 알파, 또 한 근은 2알파, 또 한 근은 3알파. 이런 식으로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세근을 갖다가 어떻게 비스무리하게, 세근을 모두 비스무리하게 준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뭐 이용하면 됩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둘, 곱을 차례차례 찾아보자 이거야.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온다. 싹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합인, 그렇지, 6알파. 6알파는 뭐랑 똑같아요? 12. 어머, 알파는 2라고 바로 나오네. 그럼 우리 세근은 뭐가 돼?
2, 4, 6이 되겠다. 둘 한번 해볼까? 구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8, 얘랑 얘랑 곱하면 24,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12. 이것의 합이 뭐가 똑같아? 그렇지, A랑 똑같은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와? 뭐냐 20, 44가 나오겠네.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곱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싹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2, 4, 8, 6, 48 나오겠다. 48이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B랑 똑같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8 나오겠네. 그럼 알파 값, A 값, B 값 구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다. 답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680번 보도록 합시다. 680번을 보게 되면요. 자, 3차 방정식 주어졌어요. 이것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세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자,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어? 그렇지, 여러분들 전개시키는 거 한번 보여줬었지. 쉽게 전개시키는 것도 보여줬고, 여러분들 이걸 계속해서 익히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또 외워질 수 있도록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근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3차 방정식 바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작성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면 되죠. 원래는 3차의 개수 앞에다 써주고 가로 열고 x 세제곱 시작하는 거고, 합은 어떻게? 그렇지, 부호 바꿔서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둘은 어떻게? 둘은 그렇지,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곱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네들 부호 바꿔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것이 얼마라는 거예요? 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얘는 얼마 나오고 얘는 얼마 나오고 를 생각하는 거지. 또 얘는 얼마 나오고, 요때 이 값들은 어떻게 해? 여기서 찾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죠? 자, 그럼 얘는 전개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기억나나 모르겠다.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었던 거고, 얘는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기억나나 모르겠네.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감마 분의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는데 기억나냐? 저기 해봐. 알겠죠? 요거 답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세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2이니까 어떻게 돼요? 2 이렇게 나와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분의 아까 계산했었죠? 합은 어떻게 들어가요? 얘니까 부호 바꿔야 되겠죠? 3. 얘는 얼마? 마이너스 3 들어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 갖다 싹 다 전개시, 어머 세상에, 여기 안 했대. 여기는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싹 다 전개시키면 어떻게 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니까 2x제곱이니까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나오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다음 몇 번? 680번은 4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683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B 플러스 9는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83번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대. 한근이 1-루트 2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에 한근이 주었는데 개수가 유리수래요. 아, 무슨 근을 갖는다? 혈내근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한 근은 얼마일까? 그렇지, 1 플러스 루트 2. 3차 방정식인데 근 2개 알고 나머지 하나 모른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하죠. 그러면 세 근은 이렇게 놓고선 차례차례 합, 둘, 곱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합은 어떻게 돼? 얘네들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얘랑 요놈이랑 요놈이랑 더하면 2죠? 그럼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A랑 같다라는 얘기.
둘이다라고 했어요. 둘은 이거 빨리 전개시키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 더하면 어떻게 돼? 2 알파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것이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는 거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세 개 다 끝까지 곱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알파가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알파의 값은 얼마입니까? 2가 나와요. 알파의 값은 얼마? 아까 마이너스니까 알파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그렇지, 알파의 값은 2가 나온다. 알파에다 2 더하면 2 넣어버리면 A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A가 4라는 얘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그럼 알파에다 2 넣어버리니까 4 마이너스니까 3이죠? B 값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둘이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정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87번 보도록 합시다. 687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x세제곱은 1이다 한 학원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읽어봤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것 총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x 대신 한 학원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x 대신 오메가 넣어버리면 오메가 세제곱은 1.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이거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해버리면 어떻게 나온다고 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온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반은 1.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그렇지. 오메가는 뭐랑 똑같다? 오메가 반랑 똑같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반랑 똑같고, 오메가 분의 1과 똑같다. 이 5가지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다 힘들더라도 어떻게. 이 2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뽑아서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2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얘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요. 오메가의 10제곱 플러스 1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라는데, 오메가 10제곱은 지수가 크니까 어떻게? 일단 간단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떻게 지수를 뭘로 나누면? 그렇지, 3으로 나눈 찌꺼기와 같다 나는 거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오메가 10제곱은 뭐랑 똑같아? 오메가랑 똑같다는 것이고, 그냥 오메가 제곱이 나오겠지. 여기서 여러분들 해석 잘하라고, 생각 잘하라고 해서 분자와 분모가 차수가 다르니까 약분도 안 되고 값이 안 나온다고. 그럼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차수가 같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분자를 2차로 바꿀 거면은요, 2차 밑에 있는 분모는 1차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서로 바꾸다 보면 영원히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서 답이 안 나온다. 뭘로 바꿔볼까요? 뭐 오메가 플러스 1 얘를 2차로 바꿔볼까요?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얘만 어떻게 이항시켜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고, 그럼 둘이 약분해버리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표 유형까지 모두 마치도록 했고요. 대표 유형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대표 유형 문제는요,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빠르게 놓고 반복적으로 보면서 안 까먹을 수 있도록 계속 좀 돌려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B 플러스 유형은 대표 유형 끝나고 따로 또 다시 다른 파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